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 가족 구성원들의 맞는 영양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애별로도 또 그다음 성별로도 그 필요한 영양소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셀렉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령대별로 건강의 키워드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보시면 어린이들은 주로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성장, 그죠? 그리고 또 성장에 대해서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이죠. 그 다음에 요즘 애들 보면은 네, 뭐 비디오 시청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빨리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 그 다음에 이왕이면 우리 애를 어떻게 똑똑한 애를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뇌 건강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첫 번째가 역시 성장이겠죠. 그죠? 사춘기 어린이들 성장.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 특히 학업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눈 건강 이런 게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정도 되면은 이너 뷰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여성들은 다이어트, 남자들은 멋있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육, 그죠? 그죠? 근육, 그래서 운동 이런 데 관심 많을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스트레스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남성은 주로 생각하는 게 대사증후군, 그죠? 대사증후군에 따른 뭐간 건강, 그 다음에 당뇨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성 피로, 그 다음 음주와 흡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거고요. 성인 여성은 대사증후군과 마찬가지로 갱년기 장애,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 그죠? 그 다음에 뼈 건강 이런 데 아마 관심이 많을 거고요. 노년기에는 이 대사증후군이 이제 연장이 되고 또 골다공증이라든지 근육 감소증이라든지 관절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눈과 그다음 치매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건강 관심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전 연령에 있어서 이제 요즘 제일 관심 많은 게 뭐냐면 노화, 그다음 항산, 노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 그래서 항산화와 면역에 대해서 전 연령대에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이후부터는 비만과 만성염증,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그 다음에 장 건강, 뭐 근육 건강 이런 데 대해서 아마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항산화 영양소 하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항산화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미네랄 하면은 뭐 아연, 망간, 셀레니움, 뭐 몰리브덴, 그 다음에 코큐텐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면역. 그 다음에 이제 비만 하면은 비만의 특이적인 어떤 그런 식품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제품 같으면 CLA라든지 슬림 스마트, 그 다음에 식이섬유 중에서 카보저스트 식이섬유, 그 다음에 키토산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또 비만은 결국 뭐냐면 에너지 대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유산균 이런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그러면은 부신의 어떤 그런 건강, 그래서 비타민 B나 비타민 C, 에너지 대사잖아요. 그 코큐텐 하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 그 다음에 태아닌 같은 경우가 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 건강 하면은 유산균과 또 뭐 식이섬유, 그죠? 이런 데 관심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근육 건강하면 이제 근육량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단백질. 그 다음에 근육에 생기는 어떤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게 결국 또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생애 각 주기별로 금방 여러 가지 관심사를 이야기 많이 했지만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된 영양소는 전부 다 뭐죠?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성장에도 중요하고 다이어트도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 면역, 장 건강, 근육 건강 모든 부분에
가장 키가 되는 게 바로 뭐다?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은 주로 관심이 갖는 게 어디죠? 성장, 아까 면역, 그 다음에 두뇌와 눈이라 그랬는데, 자, 어린이 성장에 정말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칼슘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철분은 아시다시피 항산화제이면서도 빈혈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에는 칼슘과 철분과 단백질과 아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면역하면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죠? 그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항산화 역할도 하면서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게 면역에 도움될 거고, 그 다음에 두뇌와 눈 하면은 DHA 성분들이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면역에 도움되는, 사실 면역은 전 연령대에 있어서 모두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에 도움되는 영양소 뭘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항산화 기능이 있는 거하고 연결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건데요. 그래서 사실 면역 영양소 하면은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D, 그죠? 그래서 뭐 옆에 보시면 비타민 A는 아시다시피 점막, 그죠? 피부. 그러면서 항산화제.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수용성이면서 면역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뭐예요? 세포막과 그 다음에 지방의 항산화. 그 다음에 점막 면역 하면은 비타민 A와 비타민 D 인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미네랄이면서 면역 미네랄은 뭐예요?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구리, 철분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그 다음에 유산균 이런 것들이 면역 영양소로서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기.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기에 주로 통계를 해놨다 보면, 자, 60분 이상 주 5회 운동에 대한 부분 아주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 3회 이상 탄수화물 섭취 생각보다 상당히 높지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슬픔,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만이 아닌데도 비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부적절한 다이어트 시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일일 물 5컵 이상 섭취하는 사람이 아주 적잖아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 물 안 먹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 통계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그건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죠?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청소년기에는요, 이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보면 통계에 보면 청소년 아동기의 학업 스트레스가 한국 1등이래요. 그래서 50.5%.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동 청소년기의 이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럼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사실은요, 이 스트레스가 결국 많아지게 되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장 호르몬 합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는 수면을 또 방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지만 기억력, 집중력, 그다음 편안한 상태가 되고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서 결국 이게 지구력을 동반하게 되면서 또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할 때 사실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뇌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뇌호르몬,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뇌호르몬 중에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바로 뭐죠? 세로토닌, 그 다음에 멜라토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가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뇌호르몬이 사실 잘 합성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세로토닌 합성을 잘 하려면은요, 이 세로토닌은 어디서 합성되는 거냐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합성이 돼요.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로토닌이 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비타민,
미네랄들이에요. 그래서 각종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 중에서도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뭐냐면 6번, 그죠? 비타민 6번이나 3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비타민 6번, B6번, 그다음 비타민 C, 그다음에 아연과 망간, 그리고 그 외에 위에 보면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세로토닌 합성을 잘 하려면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세로토닌 나온 세로토닌은 결국 뭐냐면 사람의 감정과 어떤 행동, 그래서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가게 되고, 이 멜라토닌이 잘 합성되려면 낮에 햇빛을 또 많이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잘 합성하게끔 또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항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마그네슘, 칼슘, 그다음에 아연들이 그 역할을 해요. 특히 이제 마그네슘은요, 천년의 항스트레스 미네랄이고 천년 진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요, 진정 효과와 불안, 초조, 우울을 개선해 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칼슘도 또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연은 사실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자신감과 기분, 감정, 어떤 성적 이런 데도 관여하는 것이 이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항산화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 아연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아닌이라는 성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 제품에는 보면은 L티아닌 샷 그래가지고 마시는 것도 있고, 또 F옥타코사놀 해서 옥타코사놀과 티아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사실 이 티아닌은요, 뇌에서 여기 보시면 성상교제포라는 곳에서 가바와 글리신을 만들어내요. 분비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보면은 전신경세포가 있고 후신경세포인데, 이 전신경세포에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가바라든지 글리신, 그 다음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우리 몸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글리신이 분비가 잘 되면 사람은 편안해지고 감정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거고, 또 이 L티아닌은 집중력에 도움되는 알파파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L타닌도 이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수면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L티아닌은요, 이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편안한 수면을 유지시켜주면서 또 혈압도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또 떨어뜨리면서 또 따라서 면역력도 또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번 포스트 바이오틱스 강의 한번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장 건강은 뇌와 연결되어 있다. 그때 말씀드렸었죠. 장은 뇌도 연결되어 있고 장은 폐도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특히 장이 좋아지면요, 뇌 건강에 도움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유산균 같은 걸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관리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 건강을 위해서는요, 사실 여러 가지 하나로만 생각해 볼 수 없고요.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단백질, 유산균 모두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A, B, C, D, 그 다음에 칼슘, 아연, 마그네슘, 철분, 구리 전부 다 뭐예요?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 면역을 높여주는 기능들이고, 그 다음 유산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여성들이 생리인 경우에는요, 단백질, 특히 빈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거는 또 비타민 D. 사실 비타민 D는 칼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역 비타민이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면역 비타민이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면,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가 필요할 거고요. 아연과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유산균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 복용도 성장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이하게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분 농도가 높은 곳에서 항산화 기능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혈구세포, 그다음에 두뇌, 그다음에 부신, 눈 이런 데서 이 비타민 C가 또 기능을 할 거고요. 비타민 E는 항산화제 중에서도 혈중에 있는 지질의 항산화잖아요. 그래서 중성지방의 항산화를 예방해주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또 억제하게 되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인데 이는 상피 조직과 점막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또 항산화 기능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 코큐텐은 뭐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그죠? 여러 가지 산성물질, 프리라디칼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코엔자임 Q10은요 혈관 내에서 산화질소, 그죠?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혈압에 도움이, 그러니까 고혈압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현대 노화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는 여기 보면 유해산소에 의해서 된다.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손상이 된다. 텔로미어 이론인데. 근데 결론은요, 유해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산성화된 유해산소가 결국은 또 산화를 일으키고 또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또 텔로미어도 파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바로 프리 라디칼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노화가 된다. 그래서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항산화 요소에는 사실 비타민은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비타민 A, C, E들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항산화 미네랄들은요. 직접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효소, 대표적으로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생기는 뭡니까 이거 O2 그죠? 그 슈퍼옥사이드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아연과 망간과 구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생기는 OH-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없애주는 걸 GPX. 그래서 이건 셀레니움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카탈라제가 H2O2를 없애주는 거는 이 철분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연, 망간, 구리, 그다음 셀레니움과 그다음 철분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SOD라든지 GPX라든지 카탈라제와 같은 요소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관심 많은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는 항산화와 면역은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비만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비만 그 자체는 또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대사 증후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결국 뭐냐면 질병을 예방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위한 영양소는 기능적으로는 위에 보시면 돼 있는 뭐 슬림 스마트라든지 슬림 스마트 탄수화물을 그죠? 지방을 가는 걸 차단해 주는 게 있겠고 CLA는 체지방 자체를 없애주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로서 있는 것이 키토산 그죠? 그 다음에 카르니 진짜 뭡니까? 카보저스트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나와서 있다면 사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디톡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디톡스라는 건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디톡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장과 간이죠. 그러면 장에 도움되는 것은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될 거고 간 기능을 통해서 디톡스를 해주는 데 있어서는 비타민 B군 그죠? 그 다음에 간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게 바로 밀크시슬과 항산화제 그죠? 이런 것들이 디톡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장내의 환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균과 식이섬유는요 가장 기본에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호르몬 그죠? 사실 다이어트는 결국 뭐야 하면 부신이라든지 갑상선에 문제가 되면 살찌잖아요. 그래서 부신 건강에 도움되는 건 비타민 B와 비타민 C. B 중에서는 비타민 B5. 그 다음에 갑상선 건강은요. 셀레니움과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육량은 사실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 살찌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단백질이 중요할 거고 근육에 생기는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근감소증이 무조건 생긴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에너지 대사 자체를 도움 주는 거는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코큐텐, 그 다음 마그네슘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좀 정리해놨는데 사실 비타민 C는요 항산화제이면서도 그 다음에 면역 미네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르니틴 합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복용하게 되면은 항암 효과도 있고요. 또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양소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사증후군이잖아요. 사실 대사증후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번 배가 나오는 거, 그죠? 복부 비만, 첫 번째 내장 비만,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게 뭐죠?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이제 혈관에 중성지방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그죠? LDL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HDL은 낮아지는 거,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레시틴, 그죠? 그 다음에 GLA도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GLA하고 이제 오메가3 같이 쓰면 더 좋죠. 그 다음에 키토산과 같은 식이섬유, 그 다음에 마늘과 같은 거 이런 게 콜레스테롤 떨때 도움이 될 거고요. 혈압은 코엔자임 Q10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중성 지방은 아시다시피 오메가3, 그죠? EPA, DHA, 그 다음에 CLA. 혈당은 카보저스 식이섬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죠? 5비츠. 그죠? 이게 혈당 떨어뜨리고요. 또 혈행 개선을 위해서는 오메가3, 그 다음 은행잎 추출물.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의 관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뭐 금방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적어놨는데요. 아까 했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귀리석이섬유는 혈당 조절이잖아요. 그래서 귀리석이섬유 들어있는 게 우리 제품 5비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난소성 말토덱스트란과 이눌린 고화금은 식이섬유잖아요. 수용성 식이섬유. 그죠? 그 다음에 간말유혈산은 아시다시피 갱년기도 도움되지만은 생리증후군에도 도움되고요. 혈행 개선에 도움되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키토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도움 되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코큐텐은 항산화, 그 다음에 뭘 만든다고요?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 EPA, DHA 함유에는 중성지방과 혈행 개선, 기억력 다 도움 되겠죠. 그 다음 엽산, 비타민 9번과 6번은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린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호모시스테인은 6번, 9번, 여기는 안 적혔습니다. 12번이 그 역할이에요.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의 관리가 사실은 40대 이후의 남자와 그 다음에 40대 이후 경정기가 오는 여자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게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건강이죠. 사실은 남자들은 40대에는 술이나 담배를 통해서 나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간이 망가지게 되지만 여성들은요, 남자에 비해서 간이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특히 갱년기가 오게 되고 이러면은요, 간이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간 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간 기능은 해독 기능인데 이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B군이 중요하죠. 근데 이 공장을 돌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쁜 노폐물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게 결국은 간을 파괴시켜서 간의 섬유화를 유발하게 되고 그죠? 간이 파괴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 간의 섬유화를 예방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중요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산화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마린과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은 이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간에서 독소가 이제 처음에는 지용성이 독이 들어갔다가 이게 수용성으로 바뀌어서 배설이 되잖아요. 그 배설이 되는 거는 그 대변을 통해서도 배설되고 또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아미노산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또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만 이 독소들이 쉽게 배설이 된다. 그렇죠?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 건강은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성 건강의 모든 거는 호르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생체 리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문제된다 그랬었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생리사이클이 긴 사람들은 뭐예요? 지방간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은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되는데 이 말초 호르몬인 난소와 부신과 갑상선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문제가 되면 다른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질환은 난소는 문제가 있으면 다량성 난소증후군, 그다음 갑상선 쪽에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 뭐 저하증, 그다음 부신은 쿠싱 이게 있으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성 건강에 도움되는 거는 EPA, DHA, 뭐 GLA 좀 적어놨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이제 갑상선은요. 사실 갑상선 호르몬은 T4가 있고 T3가 있는데 주로 영향을 하는 거는 T3잖아요. 그래서 T3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T3를 잘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하지만 특히 미네랄 중에서도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과 아연이 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셀레늄과 아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과 장의 건강,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에스트로겐 우세라는 거는 뭐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개념이 아니라 독소가, 환경 독소가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요, 디톡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 독소가 들어오는 걸 막아줌으로 해가지고 여성 어떤 건강을 도움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성도 결국 혈수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운동에 도움되는 거는 오메가3와 고케텐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할 거고, 뼈 건강, 골다공증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관련해서 간과 장의 해독을 위해서는요, 질리마린과 유산균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콩가루 식물 같은 루바블렌드 이런 거는요, 갱년기 있는 경우에 여성 호르몬 대용으로 써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건강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그걸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대해서 골든에이지. 골든에이지 되면은요, 이제 모든 게 다 감소하고 다 퇴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근감소, 그러니까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근육량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수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근에서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C와 비타민 D, 특히 비타민 D가 근육량 감소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두뇌 인지 기능은요, 사실은 은행잎 추출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치매를 예방해주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EPA, DHA, 그 다음 비타민 C와 비타민 D, 그죠? 이런 항산화제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는 눈에 좋은 항산화 영양소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그 다음 비타민 E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노화에 도움되는 루테인, 그죠? 그 다음 비타민 A, 안토시아닌, DHA 이런 것들이 눈 건강에 도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 관절에 도움되는 건 아시다시피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 그 다음에 그 주위 조직이 되는 단백질과 항산화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근육과 뼈,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인 치매, 그 다음에 눈의 노화 이런 거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 골든 에이지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뭐 추출할 영양소를 적어 놨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전 연령대에 절대 필요한 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그 다음에 단백질, 면역과 모든 것 다 중요하겠죠. 그 다음 혈액순환을 위한 오메가3, 그 다음 유산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플러스로 이제 항산화, 아니면은 그 다음 간 기능, 그죠? 아니면 호르몬, 이 맞추어서 우리가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 오메가3, 유산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이야기하면 비타민 미네랄은 뭡니까? 더블엑스죠? 그 다음 그 속에 안 들어있는 게 단백질과 오메가3잖아요. 유산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추출되는 걸 이렇게 뚝 적어 놨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가족 구성원들의 거기에 맞는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는요.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에 관심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게 맞는 그 영양소를 거기에 맞춰서 공급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